애노테이션을 일관되게 사용하라 발표를 맡게 된 류현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애노테이션이 그 자바나 스프링에서 말하는 모든 애노테이션을 뜻하는 건 아니고요. 그 오버라이드 어노테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음은 목차입니다. 이제 오버라이드 어노테이션을 사용할 때 이제 기술적으로 알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버로딩이랑 오버라이딩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책에서 왜 오버라이드를 선언하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폴트 메서드와 오버라이드에 대해서 조금 생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입니다. 먼저 오버로딩은 같은 이름의 메서드 여러 개를 가지면서 매개 변수의 유형과 개수가 다르게 하는 기술입니다. 지금 말로만 설명을 하면 모르기 때문에 이제 뷰라는 클래스를 보시면 지금 프린트라는 메서드 이름이 동일을 하고 지금 파라미터 이름이 서로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메서드 이름은 동일을 하지만 파라미터 이름이 다른 경우에 메서드를 재정의할 수 있게 하는 기술을 우리는 오버로딩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지금 코드를 보시면 나머지는 모두 다 똑같은데 지금 반환 타입만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메서드 시그니처라고 말을 하는 거는 이 메서드 명이랑 파라미터에 이제 담겨져 있는 이 타입들 혹은 그 순서들을 고려를 하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메서드 시그니처, 메서드 명과 지금 스트링 타입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다음은 오버라이딩인데요. 상위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를 하위 클래스가 제정해서 사용을 할 때 보통 우리는 오버라이딩이 된다. 이 메서드 시그니처가 동일을 할 때 이런 동일할 때 이 오버라이딩 기술이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뷰라는 상위 클래스가 있고 이 뷰라는 상위 클래스를 구현한 하위 클래스인 뷰 인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프린트와 그 스트링 타입으로 지금 메서드 시그니처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프린트 메서드를 우리가 재정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이때 오버라이드 애노테이션을 붙여줘도 되고 붙여주지 않아도 됩니다. 즉 메서드 시그니처만 그 상위 타입에 똑같은 게 있으면 우리는 오버라이딩이 동작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이제 상위 타입에 메서드 이름이 같은 메서드가 있을 때 이제 하위 타입에서 파라미터가 전부 틀리다면 그러니까 메서드 이름은 똑같고 파라미터가 전부 틀리다면 오버로딩으로 동작을 하게 되고 전부 동일하다면 오버라이딩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책에서 왜 오버라이드를 선언을 하라고 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버라이드 어노테이션은 상위 타입의 메서드를 재정의했음을 뜻하는 어노테이션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전에 뷰 인프를 말씀을 드릴 때 오버라이드 어노테이션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즉 우리는 메서드 시그니처만 동일한 게 상위 클래스에 존재한다면 우리는 이게 오버라이딩 되는구나를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그 생각을 가지고 이 저자는 이 바이오그램이라는 클래스를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 바이오그램에서 간단하게 이 설명을 드리면 이제 첫 번째 문자와 두 번째 문자를 담겼는데 이 바이오그램은 값 타입으로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이퀄스 메서드를 통해서 이제 매개 변수 first와 멤버 변수인 first와 second가 둘 다 동일하다면 이거는 같은 객체라는 것을 뜻하게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오브젝트 클래스에 equals 메서드와 해시코드 메서드를 이렇게 하면 재정의가 됐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코드를 작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메인 메서드에서 set이라는 자료 구조에다가 총 반복문을 이중포문을 돌게 되는데 제일 바깥쪽에서 10번을 돌고 안쪽에서 A부터 Z까지 돌게 됩니다. 총 26번을 돌게 돼서 이 자료 구조에 총 260번의 바이오그램이 add 메서드를 호출을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자료 구조에 있는 엘리먼트 개수를 호출을 하는 이 사이즈 메서드를 통해서 우리는 메서드의 개수를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이제 자료 구조는 분명 우리가 set을 사용을 했는데 중복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26이 출력돼야 될 것 같지만 우리는 지금 260이 출력되는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작성했던 바이오그램에서 이퀄스 메서드를 보니까 이 오브젝트 클래스의 이퀄스 메서드와 메서드 시그니처가 동일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즉 우리는 오버라이딩이 동작을 한 게 아니라 오버로딩이 동작을 하면서 오브젝트 이퀄스는 그대로 상위 타입의 이퀄스를 호출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만약에 오버라이드 애노테이션을 달아주는 습관을 가졌다라면 우리는 컴파일 타임에 오류를 찾을 수 있었을 거였고, 굳이 런타임까지 가가지고 버그로 이제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이런 버그들을 해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오버라이드 어노테이션을 달아주면 왼쪽 그림과 같이 이 이퀄스의 컴파일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되고, 우리는 이것을 수정을 하게 되면은 오버라이드 메소드를 달았을 때 컴파일 에러 없이 정상적으로 컴파일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드 어노테이션을 선언하지 않았을 때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은, 이제 이퀄스 메서드가 지금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컴파일에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오버라이딩이 아니라 오버로딩을 동작을 했고, 이거는 컴파일에 따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컴파일에는 성공이 된 거고, 우리는 이로 인해서 발생되는 문제를 파악하기 힘들 수가 있다는 단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상위 클래스의 메서드를 재정의하려는 모든 메서드에는 오버라이드 어노테이션을 달아주는 습관을 가지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근데 예외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벌드라는 추상 클래스와 플라이어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각각 구현을 한 그 하이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하이 클래스를 구현을 했을 때 컴파일러가 그 구현하지 않은 추상 메소드가 있어라고 하고 컴파일 에러를 발생을 시켜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컴파일 에러가 안 날라면은 오버라이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빼고는 전부 다 오버라이드 어노테이션을 달라고 책 저자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부분 아이디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재정의할 메서드를 선택을 하면은 이제 자동으로 오버라이드를 붙여줬기 때문에 일관성 있게 오버라이드를 붙여주는 것을 저는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디폴트 메서드와 오버라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디폴트 메서드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를 된 지 아무래도 조금 오래된 메서드죠. 그래서 이제 이런 디폴트 메서드를 사용하게 되면서 사실 추상 클래스라는 개념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디폴트 메서드를 계속 쓰다 보면은 우리가 자바를 맨 처음에 공부할 때 인터페이스를 쓰면은 이제 항상 재정의를 해 주고 구현을 하겠다. 그래서 항상 오버라이드를 써 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디폴트 메서드가 생기면서 내가 구현하지 않아도 되는 메서드가 존재하게 되고, 이런 디폴트 메서드가 여러 개 있으면 있을수록 상당히 그 하이 클래스로 쭉 내려왔을 때 만나는 버그가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디폴트 메서드를 재정의를 할 때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버라이드 애노테이션을 달아주는 습관을 다는 게 이게 코드 레벨에서도 파악하기 쉽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사람 개발자 팀원들이 이제 실수로 오버라이드 안 달아줬을 때 이 코드 리뷰를 통해서 이분 오버라이드 혹시 왜 안 달았을까요? 라는 이유를 물어보고 뭐 실수로 안 달아줬다거나 아니면 뭐 의도가 있었다거나 그런 생각을 알 수가 있게 되니까, 저는 오버라이드 어노테이션을 디폴트 메서드를 재정의하거나 혹은 구형 클래스에서 재정의를 할 때도 어노테이션을 달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상위 클래스나 상위 인터페이스의 메서드를 재정의하는 모든 메서드에 오버라이드 어노테이션을 달아주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셋 인터페이스는 이제 컬렉션 인터페이스를 확장을 하면서 새로 추가된 메서드가 없는데 이 메서드 전체에 골뱅이 오버라이드를 달아서 실수를 막고 추가한 메서드가 없음을 보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정의한 메서드에 이제 마무리로 이제 재정의한 메서드에 모두 다 오버라이드 애노테이션을 달아주면서 우리가 아까와 같은 그런 문제점들, 오버로딩으로 인한 문제점들을 해결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버라이드 애노테이션을 전부 다 달아주자가 이번 책 발표의 내용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